다음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걱정된다면 이번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탈모, 치매, 동맥경화, 골다공증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또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두부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3가지 음식을 당장 구매하러 마트로 달려가시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년층이 두부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와 두부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두부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두부의 올바른 보관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요. 이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나 영양제를 따로 구매하여 챙겨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에서 건강한 단백질 보충제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두부인데요. 두부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이 식재료 속에는 현대인의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부 속에는 특히 노년층에게 좋은 영양소들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노년층에 속하는 분들이 두부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부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두부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노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질환은 노년층에 흔히 발생하며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두부는 저칼로리이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하여 노년층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최적의 식품입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년층이 두부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부는 불포화 지방산과 이소플라본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두부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노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는 신체의 기초대사율을 낮추고 이동성 저하 및 골절 위험 증가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해지며 두부는 이와 같은 필요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우수한 공급원으로 100g당 약 8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의 손실을 예방하고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근육 형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지방이 적고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에서 두부는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한 건강식품입니다. 결론적으로 두부는 노년층이 필요한 단백질을 손쉽게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두부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며 이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특히 노년층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처럼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칼슘 섭취가 필수적이며 두부는 이를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옵션입니다. 두부는 100g당 약 200mg 이상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일일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요 구성 요소로 뼈를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년에는 이른바 칼슘 흡수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충분한 칼슘 공급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두부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폐경 후 여성의 골밀도 감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의 단백질은 뼈의 구조와 기능을 지원하며 뼈의 재생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두부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통해 뼈 건강을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규칙적인 두부 섭취를 통해 칼슘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가 높은 두부도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두부에 있는 칼슘과 결합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칼슘 옥살레이트는 체내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서 소화관에서 배출되기 어렵습니다. 이 물질이 몸에 축적되면 신장에서 결정체를 형성하여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경우에 따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결석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음식을 동시에 먹기보다는 한 끼는 두부만 먹고 다른 끼니에 시금치를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시금치를 충분히 조리하여 옥살산의 함량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부의 칼슘과 시금치의 영양소를 잘 챙기면서도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쑥입니다. 쑥은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건강식품으로 비타민 A, C, E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와 소화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쑥 또한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두부와 함께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살산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로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옥살레이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쑥과 함께 섭취할 경우 칼슘 옥살레이트가 생성되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쑥의 쓴맛과 두부의 부드러운 맛이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옥살산의 영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와 쑥을 함께 조리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보는 것이 좋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마지막 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는 특유의 풍미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선택할 경우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양고기의 지방 함량은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기름진 부위는 소화가 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소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화 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와 양고기를 함께 섭취할 때는 서로 다른 단백질 소화 방식 때문에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양고기는 동물성 단백질로 각각의 소화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와 양고기를 함께 먹을 경우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두부의 영양소를 더욱더 풍부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두부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두부와 해조류의 궁합은 매우 뛰어납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며 해조류는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요오드와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영양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해조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이 되며 두부와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두부의 부드러운 맛과 해조류의 독특한 식감이 잘 어우러져 미역국이나 다시마 조림 등 다양한 요리를 통해 맛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두부와 해조류는 모두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적합한 이 조합은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와 해조류를 함께 즐기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두부와 귀리는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입니다. 먼저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 건강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로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귀리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와 면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두부와 귀리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소화 건강을 개선합니다.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과 귀리의 고소한 맛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이 조합은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며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두부와 계란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식사 옵션으로 평가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필수 아미노산을 고르게 갖추고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한 개당 약 6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란은 비타민 B군, 비타민 D, 비타민 A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 뇌 기능에 기여합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포함되어 있어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부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질과 양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조합은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하여 단백질의 생물가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아미노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리 방식으로는 스크램블 계란찜, 두부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맛과 텍스처의 조화를 이루어 풍부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두부와 계란의 조합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측면에서도 뛰어난 선택이므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부 보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두부는 보통 포장된 상태로 제공되며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은 살균 과정을 거쳤고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씻지 않고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부를 개봉한 후에는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남은 두부는 밀폐 용기에 담아 두부가 잠길 정도의 차가운 물을 부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소금을 한 스푼 정도 추가하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여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이 가능합니다. 두부를 냉동하면 물이 얼어 부피가 줄어들고 중량 대비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실제로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냉동한 두부는 사용하기 전에 냉장고에서 자연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서 23분 정도 가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된 두부는 해동 후 구멍이 생기면서 수분이 잘 배어들기 때문에 찌개나 곡물 요리에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조리법을 통해 두부의 풍미를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부 효능과 두부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고 보약이 되는 음식들, 그리고 올바른 두부 보관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모발이 약하다.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혈당이 불안정하다. 볼일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팥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와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짓날에 팥죽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집안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기록인 동국세 시기에는 초복, 중복, 말복에 팥을 삶아 죽을 쑤어 먹는 풍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팥죽은 복죽이라고 불리며 겨울철 동짓날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철에도 유익한 음식으로 널리 소비되었습니다. 이처럼 팥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팥의 맛을 좋아하지만 그 건강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팥을 삶으면 붉은색의 거품이 생기는데 이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사포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사포닌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팥의 폴리페놀 성분은 중성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이 외에도 팥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효능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팥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및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팥은 신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그 이유는 이뇨작용 때문입니다. 이뇨작용이란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는 마치 정원에서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 빠짐이 좋으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 몸에서도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팥에 포함된 성분들은 신장에서 소변을 생성하는 과정을 촉진하여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특히 부종이나 체중 증가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풀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팥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팥은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훌륭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팥에 포함된 비타민 B군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어야만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팥을 통해 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가 더 밝고 탄력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팥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피부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인데 팥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이러한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팥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더 건강하고 생기 있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팥은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습니다.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더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보이며 건조로 인한 피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비와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팥은 당뇨 예방과 변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먼저 당뇨 예방 측면에서 팥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섬유질입니다. 팥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 과정에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은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지게 하여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팥을 포함한 식사를 하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팥은 저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이는 당뇨 환자에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비 예방 측면에서 팥의 섬유질은 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가 있을 때 섬유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장의 운동이 느려져 변이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팥을 섭취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팥에 포함된 수분과 영양소는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전반적인 소화가 원활해지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빈혈 예방 및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팥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철분은 적혈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성분으로 체내의 산소 운반 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혈은 체내의 철분이 부족하여 적혈구 수가 줄어들거나 적혈구의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인데 팥을 꾸준히 섭취하면 철분을 보충하여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팥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팥을 샐러드에 넣거나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팥은 엽산과 비타민 B12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적혈구의 생성과 성숙에 필수적이며 이들이 부족하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팥을 통해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 측면에서도 팥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고 동맥 경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팥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이러한 과정을 억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팥은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혈압은 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적이므로 팥을 자주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팥은 고단백 식품으로 머리카락의 주요 구성 요소인 케라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팥은 모발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팥에는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7인 바이오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이오틴은 두피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머리카락의 성장과 강도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이 비타민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는 머리카락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팥에는 아연과 철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세포 분열과 재생을 돕는 미네랄로 모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은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 두피와 모발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산소가 잘 공급되면 머리카락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팥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노화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두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두피는 튼튼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팥은 탈모 예방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팥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귀한 음식입니다. 팥의 영양소를 더욱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팥과 고구마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섭취할 때 그 시너지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팥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며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조화롭게 결합하여 몸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이 서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팥의 단백질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에너지가 고르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사 후에도 오랫동안 배부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팥과 고구마는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팥에 들어있는 철분은 고구마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팥이 제공하는 단백질과 고구마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여 면역력 강화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그리고 맛에서도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팥의 고소한 맛과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먹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김치입니다. 팥과 김치는 함께 섭취할 때 서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팥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대사 활동에 기여합니다. 반면에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팥의 영양소가 소화 과정에서 김치의 유산균과 만나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팥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유산균의 활동을 촉진하고 김치의 유산균은 팥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장 건강이 개선되고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에 포함된 비타민 C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은 팥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김치와 팥의 조합은 건강한 혈액 생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팥과 아몬드가 함께 섭취되면 팥의 단백질과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 균형 잡힌 영양소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피부 건강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팥이 제공하는 단백질은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아몬드의 비타민 E는 그 과정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팥과 아몬드의 조합은 포만감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팥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여기에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더해지면 더욱 오랜 시간 동안 배부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식으로도 매우 유용하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의 고소한 맛과 팥의 부드러운 질감이 어우러져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낵이나 디저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팥으로 만든 푸딩에 아몬드를 토핑하거나 팥과 아몬드를 섞어 만든 에너지바는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팥과 아몬드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피부 건강과 포만감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팥의 놀라운 효능과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쩍 나이 들어 보이나요? 이유 없이 피곤한가요? 머리가 계속 빠지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모발도 활력도 돌아오고 10년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노년층에 속하는 분들이 검은 콩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와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2가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노화, 탈모, 혈압, 몸에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러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검은 콩이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단순히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 아닙니다. 검은 콩은 오랜 역사를 가진 건강식품으로 조선시대 왕들에게도 해독제로 사용되었던 귀한 재료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연이 선사한 이 특별한 재료가 특히 노년층에게 좋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노년기에 검은 콩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화 예방 및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의 항산화 작용은 주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검은 콩의 껍질에 들어있는 자연 색소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인데 안토시아닌이 이를 줄여줌으로써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만성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염증은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의 원인 중 하나인데 이를 억제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면역력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감염이나 염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죠. 이처럼 검은 콩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시스테인은 모발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모발의 구조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스테인은 단백질인 케라틴의 형성을 도와주는데요. 케라틴은 모발을 구성하는 주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시스테인이 충분히 공급되면 모발이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을 섭취하면 모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손상된 모발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스테인은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모발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모발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고 탈모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모발이 손상될 때 시스테인이 그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골밀도를 높이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은 골밀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소플라본, 특히 글리시테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글리시테인은 뼈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뼈 세포인 조골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새로운 뼈 조직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골밀도가 높아지고 뼈가 더 튼튼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성분인데 이소플라본이 칼슘의 손실을 막아주므로 뼈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해독 작용과 소화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은 간과 신장을 지원하여 몸속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알코올과 중금속 같은 해로운 물질을 해독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주요 해독 기관으로 검은 콩에 포함된 성분들이 간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로 인해 간이 독소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배출할 수 있게 되죠. 또한 검은 콩의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손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용 덕분에 알코올 섭취 후 회복이나 중금속 해독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은 콩은 풍부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섬유질은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한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이 두 식품은 서로 보완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검은 콩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뇌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등어는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으로 체내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의 식이섬유와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이 조화를 이루어 소화와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이 소화를 촉진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할 때 고등어의 건강한 지방이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구이에 콩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현미입니다. 현미는 정제되지 않은 쌀로 백미보다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철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와 신경 건강을 지원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섬유질의 조화로 인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며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과 현미의 탄수화물이 균형을 이루어 영양적으로 완벽한 한 끼를 제공합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리 방법으로는 검은 콩과 현미를 함께 밥으로 지어 먹거나 샐러드에 섞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은 해조류로 특히 요오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갑상선 기능을 지원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미역은 다량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의 풍부한 단백질과 미역의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합하여 영양소의 균형을 이룹니다. 조리 방법으로는 검은 콩과 미역을 함께 넣어 국이나 찜 요리를 만들거나 샐러드에 함께 섞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무리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라도 조합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독이 되는 두 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집중하여 들어주세요.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독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치즈와 우유입니다. 의외의 조합이라 놀라셨을 겁니다. 콩은 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치즈와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은 콩이 가진 인산염과 결합하면 인산칼슘이 생성되는데 인산칼슘은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산칼슘 덩어리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신장 결석이나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 콩 두유와의 조합은 예외입니다. 두유는 일반적으로 칼슘이나 인산의 함량이 낮고 검은 콩의 영양소와 잘 어우러져 소화와 흡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유와 검은 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영양소의 흡수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독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토마토와 오렌지입니다. 검은 콩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분류되는 반면 토마토와 오렌지는 산성 식품입니다. 이 두 종류의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위장 내에서 산성과 알칼리성이 서로 반응하여 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민감한 사람들은 이러한 조합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성식품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검은 콩 같은 고단백 식품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식품이 함께 소화되면서 불균형이 생기고 가스가 생성되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산성식품과 검은 콩의 조합은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불량이나 가스 생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은 콩의 놀라운 효능과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